그는 원래 인기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일부 세대가 햇빛이 안 든다는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일명 일조권 소송을 벌였는데 33살의 젊고 훤칠한 변호사가 당시 생소했던 주거 환경권을 내세워 소송에서 승리한 겁니다. 공청의 허가만 있으면 어떤 건축이라도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방송사의 인해서 러브콜로 TV에 나오기 시작한 변호사는 유명세를 탔습니다. 양당에서 러브콜을 받던 그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오세훈이 됩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내부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경선에서 따돌리고 당시 열풍을 일으키던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이명박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재선까지 성공, 탄탄대로를 달렸죠.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평가는 엇갈립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한강 자전거도로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디자인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쓰임새가 마땅치 않은 어떤 섬 같은 걸 만든다거나 한강에 관광 크루즈를 띄우기 위해 대형 선착장을 지어 서해까지 연결한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공권력이 만나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용산 참사, 오세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졌습니다. 그 후 시장직을 내려놓고 빠르게 퇴장. 2016년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에서 패. 2019년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했다가 패. 2020년 21대 총선 서울 광진구 을에서 패. 이제 다시 볼 일 없으려나 했던 정치인 오세훈은 놀랍게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가 아프신가 보다. 파이팅이요? 예,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 아까 인사 안 나누신 분. 박영선은 늘 서울시장이 되고 싶어 했는데요. 오세훈의 퇴장 이후 열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에게 패한 뒤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는 MBC 앵커였습니다. 오세훈보다 한 살 많은 60년생. 같은 MBC 출신의 정치인 정동영의 소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성.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집중 공격하는 저격수로 활약합니다. 네,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BBK 사무실. 그곳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했고요.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이후 대선에서 정동영이 이명박에게 참패하면서 타격을 입나 싶다가 물려받은 지역구를 잘 관리하면서 점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됩니다. 첫 여성 메인 앵커, 첫 여성 해외 특파원, 첫 여성 법사위원장, 첫 여성 원내 대표. 그러다 2014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겸하던 중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대폭 수용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탈당도 여러 번 고심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며 이제는 찐 친문이 되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고충을 경험한 뒤 점주에게 무인 슈퍼를 건의한다거나 통번역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AI 번역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다소 황당한 해결책 제시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누군가의 시즌2라고 부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자꾸 MB하고 네, MB하고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4대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정권의 그런 어떤 실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사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실제로 MB 냄새가 납니다. 1년 내에 시민 불편공사 완료를 목표로 경전철 사업 계속 추진,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 개통,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완료 등 빠른 건설에 중점이 찍혔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당선 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각종 규제를 풀겠다며 강력한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였더라고요.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사실 용산 참사 2009년에 봤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건축은 사실 공급 효과도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없는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있던 집을 없애고 철거하고 나서 이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역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당론과는 사뭇 다른 부동산 방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고 문제는 뭡니까?
박영선 후보의 문제는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공약이요? 네네. 사실 여당의 책임 있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공약이 부실해도 되는지. 한편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여당 내 여성 의원들과 선거 캠프를 꾸렸던 것을 계속해서 꼬집었습니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있는 만큼 탄탄한 젠더 정책으로 맞짱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전 시장들의 과오는 양당의 정치 공방에 쓰일 뿐 제대로 된 성평등 공약으로 맞붙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피해자분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들은 자꾸 돌려놓겠다고만 말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가야 후보들은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무섭지 않습니까? 않냐고 말합니다.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판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1, 2번 후보들은요 50억대 자산가더라고요. 맨날 1번, 2번 번갈아 가면서 당선시켜줬더니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보궐선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하다못해 먼저 확보한 유세 자리도 맘 놓고 쓰지 못하면서 욕을 들어야 하는 군소정당 후보들. 단 1년이 아닌 향후 5년의 전국 방향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중요한 자리. 하지만 앞으로의 현실에 가장 영향받게 될 청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12개가 아닌 2개. 보통 재보선의 투표율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당선되면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 내년 정기선거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기회라네요. 관심 끄고 싶은 선거일지라도 눈 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도시를 책임지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